예, 안녕하십니까. 배승민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계속 쭉 나가봅시다. 예, 가설 추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었는데, 뭐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인지는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지난 시간에 이제 결정적 실험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예, 그래서, 역시 우리가 이제 가설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현상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 이런 현상을 이제 이 가설을 통해서 설명하려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예측을 또 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문제는 이 가설이 그러면 우리가 세운 가설이 실제로 유효한지 아닌지, 예, 그 일반적인 용어를 쓰자면 이제 그런 것이고, 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쓰는 용어로 하자면은 입증이 되는 것이냐, 반증이 되는 것이냐. 예. 만약에 반증이 된다면 우리가 가설을 이것을 참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참일 개연성이 좀 적다라고 보는 것이고, 입증이라는 것은 역시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크다. 예. 뭐 반드시 참이다.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 그럼 그 다음 남은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입증하냐, 반증하냐, 이런 건데, 요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하나는 어떤 확률적인, 예, 확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확률이 아니고 약간은 이제 뭐, 뭐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 그냥 이제 어떤 증거를 통한, 어, 그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뭐, 그렇게 좀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요거는 뭐 특별한 명칭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식은, 어, 그런 것이었죠. 사실은 뭐, 예, 간단한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확률적으로 정의하는 것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지금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떤 추론의 형태를 보면은, 예를 들면 입증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했죠. 예. 만약에 가설 H가 만약에 참이라면은 어떤 뭐 현상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것을 EX라고 합시다. 예.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참이라면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더라. 따라서 H가 참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러한 식의 입증의 어떤 추론 형식은 우리가 연역적으로는 우리가 타당하지는 않겠죠. 예.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전제가 옳고 이 전제가 옳다 하더라도 요 결론이 반드시 참은 아닌 것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입증이 가지고 있는 이런 추론 형태는 우리가 이제 귀납적인 추론이다, 귀납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역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그럼 다 이게 틀린 것이냐, H가 틀렸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한 요런 현상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확인을 했다면은 H가 참이다라고 혹은 참인 개연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입증의 추론 형태라면은 반증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예.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그냥 뭐 EX를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예. 그냥 요런 현상을 확인하는 어떤 실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H가 아니다, H가 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재미있게도 반증의 추론 형식은 연역적으로도 타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가설도 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가설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그것을 확인했을 때 그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은 그럼 가설이 반드시 거짓이다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 왜 그러냐? 왜 꼭 그런 것이 아니냐? 자, 왜 아니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 지식 K, 그 다음에 가설 H, 보조 가설 H2라고 합시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예측 EX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추론의 형태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가설을 여러분들이 과학을 하든 뭐 공학을 하든 어떤 가설을 세운다고 했을 때는 이 가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예. 자, 그 말은 뭐냐면은 가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뉴턴 역학이라면 뉴턴 역학, 아니면 어떤 유체 역학이라면 유체 역학, 이런 어떤 배경 지식 하에서 가설 H가 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가설 H만 덜렁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좌하는 가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과 이것을 전제로 하는 이 결론, 이 세 개를 전제로 하는 이 결론으로 논증이 구성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것이죠. 배경 지식 K이고, 그리고 가설 H이고, 그리고 보조 가설 H2가 참이라면 어떤 예측 EX도 참일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미있게도 요거의 대우를 만들어 보면 만약에 이러한 예측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 통째로 다 거짓이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다 통째로 거짓이 됐기 때문에 K가 아니거나 H가 아니거나
HE가 아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이 예측치가 아니었을 때 우리가 가설을 통해서 예측한 것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거짓이거나 이것이 거짓이거나 이것이 거짓이거나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셋 다 거짓 수도 있고 그러니까 셋 다 거짓이라는 얘기도 되고 아니면은 재미있게도 가설은 참이지만 배경 지식과 보조 가설이 틀렸다라는 말도 되고요. 아니면은 배경 지식은 옳은데 가설이 틀렸거나 보조 가설이 틀렸을 경우 혹은 배경 지식이 옳고 가설도 옳지만 보조 가설이 틀렸을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것이 틀렸다는 말은 결국 이것이 아니거나 이것이 아니거나 이것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치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설이 반드시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입증이라는 거, 뭐 확증이라는 말도 예전에 썼는데 지금은 이제 입증이라는 말을 이제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증과 확증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입증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예.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확률적인 의미에서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지난 공부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not H. 자, 요거는 간단한 개념입니다. 한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H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증거 E가 참인 확률이죠. 예. 맞죠? 요 확률 기호의 여러분들 개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설 H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증거 E가 참일 확률이 가설 H가 거짓이라고 가정했을 때 증거 E가 참일 확률보다 크면은 이것이 입증, 이것이 입증이든 확정이든 같은 말입니다. 입증되었다고 본다라는 거죠. 예, 여기서도 어차피 확률이기 때문에 뭐 100% 참이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냥 어차피 확률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직관적으로는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H가 참이라고 했을 때 E가 참일 그 확률이 H가 거짓이라고 했을 때 E가 참일 확률.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설을 세웠는데 이 가설에 따르면은 E라는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설을 세웠어요. 하지만은 H가 거짓일 때도 E라는 현상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가설이고 사실은 이거니까 우리가 눈으로 관측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E니까 어차피 가설이라는 것은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E를 확인하더라도 H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E일 확률과 H가 거짓일 때 E일 확률이 다르겠죠. 근데 만약에 이 밑에 거보다 이 위에 게 크다면은 그러면은 H가 참일 때 E일 어떤 개연성이 더 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설 H를 입증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확률적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다. 네, 하기도 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였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것들은 이제 뭐 간단하죠. 예, 가설의 종류는 보편 가설, 존재 가설, 단층 가설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모든 A는 B다 이런 식의 보편 가설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리 파일에 보시면은 이제 이것은 인과 가설이나 속성 가설로 나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모든 A는 B다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거는 전칙 문장이기 때문에 어, 이것은 이제 조건문으로 바꿀 수가 있죠. 예. 그 말은 뭐냐면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항상 사건 B가 발생한다는 어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것은 속성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A에 속한다면 그것은 이제 B라는 속성도 가진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 가설은 뭐 당연한 거고요. 어떤 A는 B다. 이런 게 존재 가설이죠. 그러니까 그 B인 어떤 A가 실제로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지금 이거를 왜 이렇게 가설의 종류를 나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과학에서 하는 어떤 주장, 과학에서 가설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려는 게 뭐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세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여러분들 과학에서 결국은 뭘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는 인과죠, 인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밝히려는 거고, 하나는 뭐 속성이고, 속성이라는 것은 뭐 바이러스나 유전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질,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존재죠, 존재.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X라는 게 있다, 없다. 아니, 과학에서는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뭐를 발견했다, 아니면은 그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없더라. 예. 요런 주장도, 이런 주장도 다 가설이죠. 3번은 이제 특징이고, 아니, 단칭이죠. 특징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대상 A는 B다. 뭐 이런 식의. 예. 뭐,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원숭이가 뭐 B라는 어떤 속성을 가지더라라든지 어떤 B라는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단칭 가설에 속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과학에서의 가설이라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과학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인과 아니면 속성 아니면 존재 아니 외계인이 있다 이런 것도 예. 외계에 어떤 생명체가 있더라. 토성에 생물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 예. 그러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설이 되는 것이고 그 가설을 입증한다면은 실제로 토성에 생물이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대상 A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A의 어떤 속성이 있다거나 이런 식의 예. 뭐 해저 뭐 2만 미터 밑에도 어떤 A라는 생물이 있더라. 뭐 이런 식의 가설도 단층 가설에 속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뭐 그렇게 나뉜다는 거, 예,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다 돼서 바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죠.